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한편 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지 18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어제 경북 영양읍에서 있었다는 사건인데 참 안타깝네요. 출동한 경찰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일단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80대 노모가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우리 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출동해달라라고 해서 경찰관 2명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예. 그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는 이 가해자에게 이제 설득하고 이제 진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40대 예. 남성이 갑자기 마당에 나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급작스럽게 그 경찰관 한 명의 목 부위를 이제 흉기로 찌르게 되는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되고요. 갑작스런 어떤 피습으로 경찰관들이 제압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긴급 체포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가해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입원 전략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피해자가 치료가 좀 꾸준히 필요한 그런 행동의 징후를 보였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환경미화원을 의해서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혀서 실형 1년 6개월을 산 전력이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뭐 의사 선생님도 좀 호전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 80대 노모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고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상 입원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진술도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소란 행위를 피우고 살인 사건까지 이루어졌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경찰에 이런 소란 행위로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흉기로 살해 사건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한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테이저건도 있었고 총기도 소지했지만 너무나 급작스러운 피습행위였기 때문에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사람은 지금 다친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살인 사건이 맞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이 일단 처벌 수위나 내지는 향후에 이제 구속영장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망갈 가능성도 있고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과거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생각하면 그때 그 피고인도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 주장을 했고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 사건이고 또 과거의 전력까지 비추어 봤을 때는 재범 가능성이나 이런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0년을 구형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을 일으킨 경우에는 치료 명령, 치료 감호 이런 것들도 선고가 돼서 이 치료 부분에도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살인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가 폐쇄병동을 탈출한 지 18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조현병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 관리인이 문을 살짝 열어놓은 틈을 빌미 삼아서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잡혔는데요. 어찌됐든 큰 범죄나 다른 우발적인 상황이 없이 잡혀서 천만다행이지만 혹여라도 다른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은 보호관찰 중에 있었고 적절한 치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위치 추적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감시를 소홀히 한 병원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 이제 의료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할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조현병 환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늑장 신고
했다라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렇게 지금 보호관찰 중에 치료 감호를 받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가 지하철에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 성범죄를 집중 단속을 했는데 총 10명이 적발됐는데요. 여기에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지금 이 불법 촬영, 그 성폭력 특례법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하고 소위 이제 몰카라고 하는데 몰카 범죄를 하다가 잡혔다는 것이고요. 휴대전화에 무음 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무음 앱을 설치해서 예. 사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뭐 단순 호기심이다, 성적 욕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10명은 그렇게 주장할 것인데 결국은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은 예.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10대부터 여러 가지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한테 언제든지 이런 몰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예. 여러 가지 공포심을 줄 만큼의 어떤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이런 몰래 카메라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따끔히 혼을 내고 학교나 보호자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성인 또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통계치로 보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엄단해야 이런 범죄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이거를 변호사께 꼬치꼬치 묻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끔히 혼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따끔히 혼냅니까?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보호처분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부모님이 예. 이렇게 제대로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네. 이 문제는 몰카 범죄까지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 대해 지금 명확한 범죄이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미성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예. 악의적으로 재질이 굉장히 나쁘게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예를 예. 들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광범위하게 유포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예적인 침해가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성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성인들도 지금 처벌이 굉장히 약한데 미성년자들도 미약한 처벌을 해서 글쎄요, 예. 계속 재범하게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조사할 때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화장실에 이런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화장실, 뭐 여러 가지 수영장, 탈의실, 쇼핑몰 화장실까지 집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법 설치된 물건들,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고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사실은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거나 많은 인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소형 카메라라고 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요. 예. 가까운 데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규제나 그 법리적인 어떤 그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불법적인 용도로 쓸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이 사업에 대한 규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불법 이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예. 또는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5년 이하, 7년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도 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형량을 높이겠다, 벌금형을 없애겠다 이런 논의도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까지나 개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에서 또 힘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계류만 시킬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인 논의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